이번 시간에는 1과 두 번째 문법이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 문장은 뭐냐면 그녀는 wants 원해요. 자, 영어는 뭐는 뭐다 뭐를이죠. 뭐를 원하나요? to buy니까 사는 것을 원해요. 뭐를요? A big house. 큰 집을 사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그녀가 뭐뭐 할 거래요. She'll live니까 살 거래요. In the house. 그 집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영어는 똑같은 거 지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집이 똑같죠. 집을 지우는데, 자, 보세요. 그녀는 살기를 원해요. 큰 집을. 근데 그 집에서 내가 그죠? 그 집에서 내가 살 큰 집을 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투부정사가 to live.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얘를 꾸며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칸이 왜 남았을까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 두 문장에서 지금 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삽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삽니까? 그렇죠. 집 안에서 살죠. 자,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덧붙는 전치사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전치사 어떻게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집에서 살죠. 근데 여기에 그냥 하우스를 요 live에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집을 살다가 되죠. 우리가 여러분 집을 삽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삽니까? 그렇죠. 집 안에서 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요 명사를 이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요 투부정사 뒤에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전치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두 문장이 있을 때 똑같은 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꼭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나는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사진을. 자, 그런데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너에게 그 사진을. 그럼 똑같은 거 뭐죠? 사진입니다. 그러면 사진은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약간의 사진이 있는데 자, 뭐 할 거예요? 투부정사가 걔를 꾸며주게 그냥 투부정사로 연결하는 거예요. 나머지 버리고. 그래서 보여줄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요거 버리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냥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똑같은 명사만 버리고 나머지는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필요해요. 뭐를요? 의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녀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죠? 자, she will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sit 앉을 거예요. 자,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을 거래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은 거 생략하면 됩니다. 영어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는 걸 싫어하는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 똑같은 거 지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리아는 필요로 합니다. 의자를. 그런데 앉을 의자가 필요한 거예요. 앉을 의자. 자, 이렇게 의자라는 명사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전치사 버리면 됩니까?
자, 우리가 의자 위에 앉지 의자를 앉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 의자 위에 앉습니다 라고 해서 sit on a chair, sit on the chair라고 말하지 sit chair라고 말하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 on이라는 전치사는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의자 위에 앉지 의자를 앉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살아요, 집에서. 자, 그러면 똑같은 것만, 집이라는 똑같은 것만 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나머지는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house,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투부정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살 집, 투부정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전치사 버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전치사까지 우리가 집 안에서 살지 집을 살지 않아요. 따라서 전치사 버리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펜으로 펜을 가지고 쓰죠.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어요, 펜을. 그런데 투부정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쓸 펜인데요. 펜을 씁니까? 아니고 펜을 가지고 씁니까? 그죠? 펜을 가지고 쓰죠. 따라서 요 전치사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쓸 펜을, 그죠? 요 with가 가지고죠. 가지고 쓸 펜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스푼이 필요해요. 그죠? 나는 숟가락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 숟가락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나는 숟가락을 필요로 해요. 가지고 먹을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자를 찾았어요. 자, 의자 똑같은 거 지우고요. 의자를 찾았는데 위에 앉을 의자를 찾은 거죠. 아무리 여기가 과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found 찾았어요. a chair 의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여기가 과거지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투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오는 걸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과거형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형태 써야 돼요. to sit on. 그쵸? 위에 앉을 의자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투부정사는 여러분 to 다음에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오는 걸 투부정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올바르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인가요? 그 친구에게 말할. 그러면 친구, 똑같은 친구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누구누구에게 말할 친구. 전치사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써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정원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정원에서 놀 정원이 필요한 거죠. 정원 지우고 안에서 놀 정원을 투부정사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녀는 누군가를 찾는데요. 자, 근데 누군가와 함께 말한대요. 그러면 누군가 똑같은 거 제외하고요. 함께 말할 누군가를 투부정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소녀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논대요. 자, 여기서 그것들은 많은 장난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생략하고요. 함께 가지고 놀 장난감이에요. 그걸 투부정사로 만들어서 수식해 주십시오. 가지고 놀 많은 장난감입니다. 전치사 버리지 말고 써주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방을 필요로 해요.
자, 그것들을 안에 넣을 가방이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건 여러분 가방입니다. 그쵸? it가 가방이잖아요. 그것 안에니까 가방 안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써서. 안에 이 물건들을 넣을 가방이죠. 버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똑같은 것만 버리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린 씨는 호텔을 찾고 있는 중이래요.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죠. 자, 근데 그 호텔이 뭐냐면 요 it가 여러분 호텔이잖아요. 그 호텔 안에 머무는 거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로 안에 머물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 it 호텔만 빼주고요. 나머진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투부정사 이후에는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뭐만? 그 호텔만 똑같은 것만 빼고. 되셨죠? 자, 여기도 제시카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그것을 끝내야 돼요. 자, 여기서 그것이 숙제죠. 그러면 투부정사로 얘를 꾸며주는데 오늘 끝낼 숙제입니다. 그죠? 투부정사 이후까지는 다 써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끝낼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요 it 숙제만 빼고 투부정사로 이어줍니다. 되셨죠? 자, 투부정사로 나머지를 이어주시면 돼요. 잘했습니다. Good job, everyone.